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영쌤입니다. 자, 오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민영쌤의 자소서 특강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소서에 대한 5가지 오해 영상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자소서 관련 팁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반응이 핫해서 민영쌤 자소서도 보여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자소서의 구성을 보면 대기업에서 나온 공통문항이 3개가 있죠. 대학별로 지정한 문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별로 어떻게 쓰는지는 멤버십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더 나아가서 민영쌤의 사례를 들어서 1번 문항은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보고자 합니다. 나는 자소서를 20번 고쳤다 말을 했는데 그 쓰레기 같았던 그 초안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작진 분들에게 소재를 드리고 초안 작성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 분들이 써주신 초안과 민영쌤의 1번 문항을 비교하면서 꿀팁들을 강출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자소서를 한번 볼 텐데 제가 제출했던 자소서를 이렇게 직접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1번 문항을 다룰 거니까 문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이 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항이기도 해요. 고등학교 재학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게 1번 문항입니다. 지금 문항이랑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요구하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1번 문항을 다뤄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은 지적 호기심이랑 학업 능력입니다. 그냥 본인의 관심사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어떤 호기심을 느꼈는지 꼭 들어가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행한 학업 능력에 대한 어필이 돼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써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제작진분들이 써주신 초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슬쩍 봤는데요. 초안이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팁을 드리자면 서론, 본론, 결론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좀 불균형하다 할 경우에는 문단 구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 1500자짜리 글을 통째로 받으면 교수님들이 똑바로 읽기가 좀 힘드세요. 자소서를 하루에 몇 장을 읽겠습니까? 여러분은 읽기 좋게 문단을 꼭 나눠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슬하 자, 이건 첫 문장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이 3살 때 무슨 관심을 가졌는지 궁금해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 지원한 우리 고3 친구들의 관심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런 막 역사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어머니의 슬픈 이거 눈물 흘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문제인 게 일단은 너무 상투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니죠. 어머니의 영향이라고 어필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만약에 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교육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뭐 엄마의 영향, 뭐 반기문의 영향, 뭐 누구 박사님의 뭐 영향 이런 식으로 외부인에게서 영향을 찾는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본인만의 이유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외고에서 생활을 했을 때 수능 문제만 풀었는데 국제고에서는 세미나, 토론, 연구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시도하는 모습을 봤고 여기서 교육 불평등을 느꼈다. 여기까지 쓰여있죠. 뭐 이건 좋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빼고 제가 교육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썼습니다. 외고에 획일화된 교육에 회의감을 느꼈던 저는 자, 일단 전학간 이유를 썼죠. 이 외고에 획일화된 교육에 문제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이 획일화되면 안 된다. 외고에서는 수능 문제만 풀었지만 국제고에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관심 분야에 대한 소논문을 쓰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기서는 어떤 점이 안 좋았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명확하게 썼죠. 두 학교의 교육과정 사이에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 느낀 점을 쓰고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차이를 한국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설명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왜 특목고만 대학 잘 보내요? 여러분이 댓글에도 많이 쓰시죠? 이거는 누구나 느끼는 건데 이걸 저만의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사람들이 한국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뭐 특수학교든 특목고든 설명을 하지만 나는 그게 다양성은 개뿔이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특별한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는 차이가 드러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 초안 부분을 보면 여기서 시작한 문장이 달리고 4줄을 달리다가 끝나요. 여러분 한 문장이 4줄이면 읽다가 까먹어요. 나중에 문장의 시작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자소서의 문장은 명료하게 짧게 탁탁 끊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은 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은 외고에서 국제고로 가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서론을 잘 쓰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외고에서 뭐 전학을 갈 때 이 서울대 교육학과에 지원하기 위해 나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전학을 가야겠다 하고 전학을 갔겠습니까? 뭐 그냥 간 거죠. 자소서를 쓰는 시점에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교육학과에 관심 가졌다고 할 법한 게 내 인생에 뭐가 있을까? 이제 17살 때부터 회상을 합니다. 전학을 간 건 좀 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전학을 골라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어느 조각에서 이 서론을 만들면 될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린 제 서론은 1번 문항에서 지적 호기심이에요. 단순한 경험에서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죠. 그럼 호기심은 충족을 시켰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학업 능력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만 가진다고 뽑아주지 않아요. 그 불평등을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서론을 쓰고 3가지 경험을 녹여냈습니다. 하나는 소논문을 썼고, 하나는 보고서를 썼고, 뭐 사실 비슷하죠. 어쨌든 글을 2개 쓰고, 3번째로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거 3개 다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썼죠. 그래서 여러분이 호기심을 찾으면 그걸 어필할 만한 학습 활동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곧 본론이 되는 거죠.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본론을 구성하는 순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저 맨날 문제의식 하죠. 그게 이제 주체적인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해요.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용을 쓰고, 3번째로는 느낀 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 구조로 써주시면 되고, 한번 초안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핀란드 소논문을 작성한 활동이 생각납니다. 이거 더 읽을 것도 없어. 이 문장은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투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납니다와 같은 구어체는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핀란드 소논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간결하게 써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바야흐로 2학년 때, 자, 여기도 자소서에 불필요한 감성적인 소설에 나올 법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야흐로 삭제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그중 제 눈에 먼저 들어온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이렇게 연구 주제를 설정할 때는 뭐 눈에 띄었니, 내 마음을 사로잡았니, 뭐 이런 이유를 쓰면 절대 안 되고, 그 연구를 설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뭐라고 썼냐면, 그중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1위이면서 학생 행복 지수도 가장 높은 핀란드를 연구해봤다. 여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1등도 못해.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는 1등도 하고 학생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조사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연구를 설정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핀란드 소논문을 작성한 활동이 생각납니다. 논문 제목이 뭐냐? 답이 안 돼요. 핀란드 소논문, 무슨 논문인지 제목도 없어요. 저는 여기 따옴표를 써서 제목을 썼습니다. 그 결과를 소논문 핀란드 교육과 우리나라 교육의 비교라고 따옴표랑 논문의 제목을 밝혀줬죠. 이렇게 제목도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팁은, 이 연구를 썼으면 구체적으로 활동을 써주면 좋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에 우리나라와 핀란드 교육을 비교하며 한 소논문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아내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발견한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 소논문으로 분석한 내용을 담아내며가 끝나. 소논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가 잘 안 보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돼요. 댓글 보면 핀란드는 경쟁을 최소화하는 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가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교육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 밝혔죠. 소논문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기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본론들끼리 어떻게 연관지으면 좋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본론들은 따로 놀면 안 돼요. 이거 뭐 1500자 뭐 얼마나 된다고 따로 놀면은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 핀란드 교육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문제점을 또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문제점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핀란드에 열광하는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껴 다큐멘터리 공부하는 인간을 보고 한국, 중국, 일본, 인도 교육을 비교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건 뭐냐면, 핀란드를 공부를 했어. 근데 핀란드는 사실 나라도 멀고 제도도 다르고 경제적인 지위도 다르고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비슷한 애들 거를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걸 느껴서 이제 동양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본론 1과 본론 2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3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논문을 썼잖아요. 이제 마지막에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를 시켜주면 완벽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문화 시간의 수행평가랑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활동을 하며 느낀 문제의식을 사회문화 수행평가 내용으로 넣으면서 그걸 통해 모의고사 사회문화 성적까지 올랐다. 이렇게 다 연관을 시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론 1, 2, 3끼리의 내용도 연결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은 좀 비슷하게 썼으니까 스킵을 하고 세 번째 문단을 볼게요. 제가 세 번째 문단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학교 수업이랑 연결을 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켰냐면 더 이코노믹스 기사를 이용해 사회 문화에서 교육적인 요소를 찾고 그리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기능론, 갈등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공부한 걸 수업했던 거랑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 과목이랑 내 관심사를 연결을 한번 시켜주세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개념을 내 관심사에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배운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적용할 줄 아는구나, 활용 능력이 우수하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어필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제작진분들께 받은 이 본론 3과 제 본론 3의 제일 큰 차이점이 요 마지막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관심으로 사회문화 과목의 성적을 향상시켰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데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과목 성적에 대한 숫자가 직접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때는 겸손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랑은 화끈하게. 그래서 저는 성적을 썼습니다. 이것으로 교내상을 받았고 일단 상도 썼고 사회문화 과목에 더 많은 재미를 느끼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공부한 결과 2학년 때 2등급이던 사회문화 모의고사에서 3학년 때는 줄곧 1등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자랑은 숫자까지 써넣어가면서 화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성적이 예쁘게 올랐을 경우의 이야기인데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쓸 때도 어쨌든 정량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요.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상 제가 썼던 4개의 문항 중에 1번 문항만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직접 자소서를 쓸 급할 시기다 보니 쭉 읽기보다는 꿀팁을 전해드리는 위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또 이야기해줄 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 경험입니다. 여기서 제가 교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교수님이 읽었을 때 교내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자소서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생기부에선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소서에서는 대회를 나갔냐 안 나갔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상을 못 받았더라도 공모전에 나갔는데 입상을 못했더라도 연구 설정을 했는데 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실패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써주면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경험을 꼭 소중한 소재로 다뤄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오탈자 체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 한 장만 쓰진 않을 거예요. 뭐 이 대학도 쓰고 저 대학도 쓰고 하다 보면 정신이 없을 텐데 이거 내용 아무리 좋아봤자 읽다가 오탈자 하나 보이잖아요? 그럼 자소서에 대한 뭔가 이 정이 확 떨어져요. 똑똑한 학생이라도 성의를 안 들였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교수님들이 긍정적으로 보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탈자 체크는 5번 꼭 체크하고 제출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분량이 이 150자를 덜 썼다는 건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150만큼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글자 부족하다고 버리진 않겠죠, 당연히. 읽어보겠지만 이 소중한 분량을 어떻게 해서든 더 어필을 해서 대학을 갈 생각을 해야지 뭐 쓸말없다고 이 정도는 좀 비워볼까? 이런 태도로 임했다가는 좋은 자소서를 완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영쌤의 자소서 1번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드린 꿀팁대로만 자소서를 작성하면 탈락할 자소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오늘 영상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한번 열심히 구체적으로 재밌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화이팅! 안녕! 자, 이건 1번 풀버전인데 보고 싶은 친구들은 보렴 오다 주웠어.